자, 아까 희정이 촉구발 하면은 겁심, 조바심, 조급증, 안절부절하는 것으로 내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것, 혼자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3위는 되새김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겁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군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평상시 뉴스에서 사건을 보면은 어때요? 자기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겁심. 자기 생명이나 육체에 대한 상당한 집착이 많아서, 그러니까 집착이 많으면은 공포가 심해져요. 그래서 옛날 독립운동할 때 이걸 이제 해 봐요. 자, 태음인이 잡혔어. 그럼 뭐가 있을까요? 태음인이 겁이 많겠죠. 그러니까 고문도 하기 전에 팔팔팔 떨면서 다 불어버려. 아, 그거 절대 간첩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태음인들이 그걸 없어. 느리고 이제 유순하니까 겁이 많잖아. 그러니까 행동 자체를 잘 안 하는데 가끔씩 이제 의협심이 강한 태음인들이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잡히면은 자기 그 공포, 그러니까 다 불어버리는 거야. 태음인들이. 요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체포되는 순간 겁심으로 덜덜 떨면서 고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을 하거나 들키면은 회피하려 들고 핑계를 대는데 보통은 이거는 자기가 겁심 때문에 절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지금 유승열이 그러잖아요. 이거. 절대 안 하잖아요. 무조건 회피를 하잖아요. 요게 이제 이것 때문에. 윤석열 표현이지. 네. 한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십 번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심장의 진액을 고갈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이 사람이 싫어. 그럼 싫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상대의 눈치를 살피고 태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표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아까 그 다 이야기했던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태음인들의 아까 희성에 대해서 설명했고 락정을 생각했죠. 락. 그러니까 희성은 좋게 태어난 거고 락정은 뭐냐면은 가장 락을 조절을 못해. 그래서 락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이라든가 쾌락, 욕망, 어떤 쾌락, 욕심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거에 대한 락정을 극복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음인들은 그러니까 좀 심하게 좀 노는 왕들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요. 또 살육을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방탕하게 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뭐 살해를 한다든가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런 것도 많죠. 응? 와, 저 사람 왜 죽여? 쓸데없이 왜 사람을 죽여?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락정을 제일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주지응림에 빠지는 거야. 방탕한 생활. 그래서 3위는 자기 중심의 육체적, 현실적, 물질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의 아상이라든가 이런 욕심 바운더리가 있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쾌락에 빠져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폐륜적인 방법을 쓴다. 그리고 남을 전혀 개의치 않고 탐진치를 행한다. 자, 넘겨보시고. 그래서 폐륜화 짓을 하는 것도 태음이다. 그때 야마가 돌아버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태음인의 체는 인정을 체영이란 말 들어봤죠. 몸이 익으면은 사용은 뭘 한다? 자, 인륜을 중시하지만은 이게 이제 폐륜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만 나오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 남편이 폭력이 심한 경우에 처가나 시댁가 알면은 소양이는 그 다음에 창피해서 절대 안 해. 예. 근데 태음이는 어때요?
지금까지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나 원래 그런 남자야 하면서 나 그런 놈이야 하면서 대놓고 해버린 거야. 대놓고. 그 전에 왜 이미지를 해요? 이 당이라는 모임 안에서 내가 중심으로 나를 좋게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해서 아닌 척을 했는데 네가 드러나 버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대놓고 하는 거야 이제.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이게 이제 태음인들의 이 표준적인 특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음은 밖에 나가면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한번 술 먹고 망나니 짓을 하고 나면은 이제 계속 그렇게 돼요. 집에서 막 깽판 부리고 막 그래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낙정이 약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까 태움 조이탕 마왕 이야기 했어요. 설명 다 했어요. 넘어가면 되고. 나머지 다 넘어가면 되고요. 아까 태움의 학습법도 이야기 다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인 감변법을 한번 보면은 요걸 한번 몇 가지만 해줄게요. 자, 태음인들은 눈은 요 전체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밑에를 와잠이라고 하거든요. 누워있는 누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게 두툼한 경우가 태음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뭘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저평골 마사지를 많이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밑이 이게 자라라, 밑에가. 그래서 이게 두툼하게 하면은 또 깎아내. 양방에서 깎아내는 방법밖에 없어. 깎아내. 그럼 또 다시 올라와. 그러니까 체부람이나 체진시 같이 이렇게 두툼하게 밑에 이게 와잠이라 그래. 누워있는 누에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완화정맥이 정맥은 뭐냐면은 이 눈에 들어가서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정맥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정맥을 꽉 조여버려. 그러면은 눈으로 정맥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눈에 들어가요. 혈액 공급을 해줬다가 눈에 정맥이 꽉 아까 여기 올가미를 줬잖아. 그럼 여기 익상근이라든가 교근 우리가 아까 저평골에 마사지하는 부위 있죠. 그 부위에서 안아 정맥을 꽉 줘요. 그럼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부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평골 마사지에 우리가 익상근 교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그러면은 요 눈에 여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이걸 와잠이라고 하고 다크서클도 마찬가지. 와잠 이게 없어져요. 이게 전부 부으니까 눈이 이게 하죠. 그래서 눈의 범위는 커요. 눈의 범위는 와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요 와잠까지를 포함해서 눈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크다. 그 다음에 눈동자 자체도 크다가 기본이에요. 눈동자가 작으면 태음인 확률이 낮아질 거야. 태음인 확률이.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눈만 얘기 나오면 뭐만 보여? 눈만 보여. 눈이 커. 태음인들. 어렸을 때는 이쁘지. 눈이 크고. 이게 눈이 커. 그 다음에 아까 코가 이렇게 옆으로 바로 퍼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넓어지고, 그 다음에 범령이 발달되고. 여기 기본적인 특징.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고, 입술은 어떨까요? 좀 두툼해. 그래서 눈 자체가 약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제 우리가 목 마사지라든가 가슴 마사지, 흉부 마사지, 저평골 마사지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체질이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태음인들 말려서 고개를 항상 떨고 살아.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그 침대에다가 어깨까지만 걸치고 목을 이렇게 뒤로 제껴서 쭉쭉 늘어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늘려라. 그럼 이게 늘어나잖아. 침대 여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밖으로 이렇게 빼서 쭉 내. 3분에서 5분 정도씩 늘려주라.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왜냐면 항상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면은 목은 이렇게 짧아져도 이 실수요들이 짧아져도 절대 아프지가 않아요. 고개 숙이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때 아파요? 이게 짧아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이게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죠. 그럼 여기가 과부하 걸려 안 걸려요? 여기서 더 일을 한다고 늘리려고. 그리고 어디가 아파?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럼 여기를 풀어봤자 효과가 없어. 여기를 늘려야 돼. 흉쇄에 들고 여기. 그 다음에 자 목을 이렇게 딱 돌렸을 때 여기 뒷 라인이 있죠. 여기를 딱 대기만 해도 찌릿찌릿해. 힘을 빼고 위에서 아래 왔다 갔다 해줘. 이 아래로. 그래서 이제 흉쇄유돌근 상하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태음인들은 항상 고기를 떨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 돼 있다. 그럼 왜 문제가 생기잖아요, 봐봐.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 풀어. 예? 아까 우리 뒤로 제끼는 거 많이 해줘. 아니면 콩을 넣고 여기다가 콩을 넣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끼는 걸 많이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심하게 할 때는 이 배들이 해놓고 여기다 콩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쭉 늘어나요. 이게 고개가 이게 앞으로 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등각골도 이렇게 돼요. 뒤에 요 등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버섯 지붕 것처럼 나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접평골은 나비 모양의 뼈예요. 나비 젖자 써가지고 접평 모양 접평골인데 접평골은 우리가 이 턱 있죠. 턱 아래 어금니 윗 어금니 갈라지는데 안쪽으로 앞으로 여기를 푼 다음에 볼을 깊숙하게 해서 이게 15번씩 해줘요. 볼을. 그 다음에 굳은 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뼈로 왔는데 뼈가 아니라 굳은 거예요. 15번.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접평골 마사지는 어금니 사이, 뭐냐면 상악, 하악 사이. 두 번째 왼측 볼 15회. 세 번째 굳은 거. 다 이거 사람들이 뼈라고 그러는데 뼈가 아니에요. 굳은 사람들 엄청 굳어 있어. 그 다음에 윗구석, 아랫구석, 구석구석. 자, 다섯 번째 뭐냐면은 잇몸. 잇몸도 위 아래가 있죠? 상하. 여섯 번째 천정. 여기를 3세트씩 하는 거예요. 양쪽. 아침 저녁으로 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싹 보여주면은 필요하신 분은 갖고 와서 한번 해보시고. 자, 어금니가 갈라지는데, 자, 볼, 외측 볼을 두 번째. 내측은 목구멍 쪽에. 여기까지. 이쪽. 외측 볼. 그리고 요 사이 있잖아요. 어금니 사이지, 어금니. 상악, 알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있잖아, 어금니 사이. 상악. 요 사이. 요 안쪽이 이거네. 그 다음에 볼. 볼. 그러니까 여기 어금니 쪽 볼. 그 다음에 볼 중에서도 사이하고 그 다음에 왼쪽 볼로 바로 가는.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 한쪽을 먼저 하는 거지. 이거 볼을 한 다음에 여기 굳은 데가 있어. 했잖아. 그럼 그 굳은 데를 해줘. 그 다음에 이 구석 좀 해주고 아래 구석 해주고 잇몸 해주고 천장까지. 반대쪽 어금니가 갈라지는데 벌 15번.
그 다음 굳은 데가 있죠? 굳은 데 풀어주고, 이 구석, 아래 구석, 잇몸, 이렇게 가요, 잇몸. 응? 그 다음 이 천장. 이렇게. 근데 그게 하가 그냥 사각 있잖아요. 네. 요 이제 입에서 이렇게 이제 그렇지, 그렇지. 요 사이 안쪽 있는 안쪽. 목 있는 쪽, 이쪽 여기가 여 가운데가 아니고 가운데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데 여기 갈라지는 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요 부분. 그다음에 외골. 외볼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굳은 데 있고, 구석, 위에 구석, 아래 구석. 그 다음에 윗몸, 아랫몸.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사각과 하악 사이에 이게 목구멍 쪽이고 이게 외골 쪽이잖아요. 요 안에 안에만 해주면 되지. 여기를 할 필요가 없네. 거의 안에만 해주는 거야, 안에. 안에만? 바깥쪽은 할 필요 없이. 이거 할 때 다 하니까. 요 바깥쪽은 할 필요 없지, 바깥쪽은. 바깥쪽은 이쪽 볼에서 다 해주니까. 볼로에서 다 하잖아요. 볼로 다. 그렇지, 볼로 하니까. 그러면 하악이 요 안에를 했지. 목쪽에 이쪽에 입 안에. 요 있고 여기 있고 외볼 이렇게 돼. 그렇죠. 그래서 어금니가 갈라지는데 사각 갈라지는데 아까 이게 안쪽이죠. 아래터 위터. 그 다음에 볼을 외측 볼을 15번 해주는데 보통 사람들은 굳은 곳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윗구석 아랫구석 이렇게 쭉쭉쭉 해주고 왜냐면 진짜 이게 기분오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윗몸 아랫몸 그 다음에 이 천장 이렇게 해줘서 30분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태음인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소유근 대유근을 다 뜯어야 돼. 그래서 집어넣어서 여기를 풀어주는 걸 많이 하세요. 여기. 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 돌려서. 누워있을 때도 어떻게? 돌려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돌려놓고 부셔. 여기 쥐어 뜯는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요. 봐봐요. 쏙 들어가. 여기 다 들어가. 어깨가 안 좋으신 경우는 여기를 많이 뜯어줘야 돼. 그 다음에 뒤에도 뜯어주고 집어넣어가지고. 태어민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마사지 해줍니다. 여기도 마사지 해주고 10번씩 천천히. 이게 태어민들의 건강법이에요. 등이 이렇게 말려있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돌려서 풀. 어깨 펴라, 어깨 펴. 태우면한테 어깨 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돌려야지 펴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깨 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펴져. 엄청 힘들어, 지금. 돌리니까 자연스럽게 펴지잖아. 그럼 견갑골도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평평해진다니까. 자, 이렇게 봐봐요. 어때요? 견갑골이. 여기 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태음들은. 등 봐봐요, 등. 꾸부정해지고 벌써 이렇게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펴지고 자연스럽게 목도 펴지고 자연스럽게 등도 펴지고. 이제 하면 대체적으로 태음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니까. 기본적으로 잘 때 보면은 누워있을 때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손이 이렇게. 그러면 누워있을 때 이 등 쪽에서 이미 견갑골이 이렇게 말아져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 잠을 자고 있을 때 어깨가 아파지고 있어. 순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면 어때요? 어깨가 바로 평평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면은 보통 사람들이 피로가 풀리고 근육이 풀리고 다 풀리는데 잠을 자고 나면은 이렇게 자니까 어깨가 아파. 굳어지면서 아파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돌려놓고 자니까 어떻게 돼요? 자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지는 과정이에요. 어깨가.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태음인들은 거의 한 90%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주로 옆으로 자는 사람. 이제 옆으로 자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또 더 말리니까 더 아프죠 이렇게. 그 한쪽으로만 자잖아. 한쪽으로 자면 이게 어깨가 말리잖아. 이게 이렇게 말리잖아 이게. 그럼 어깨가 더 아프지죠. 우리가 거의 이 수면 측정기로 측정해 보게 되면 옆으로 자는 게 거의 한 60%, 70% 옆으로 자는. 그러니까 어깨 자체가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 옆으로 자는 것 때문에 어깨가 안 좋은 사람 꽤 많습니다. 그게 남대로 이제 이렇게 자는 습관을 먼저 이렇게 하다가 또 옆으로 자면은 덜 이게 말려. 근데 말린 상태에서 자고 있다가 또 옆으로 잡아요. 어떻게 되겠어? 애들도 한번 다 태움이니까 한번 잘 때 누워있을 때 보면 다 알아. 손 내려놓고 있을 때 보면 다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상당히 자세 면이라든가 그게 더 안 좋잖아요. 옆모습만 봐도 지금 벌써 이 돼 있어, 이렇게. 돌려야지만 여기가 펴져. 봐봐요. 돌리면 여기가 펴져. 목도 펴지고, 어깨 펴지고, 목이 뒤로 넘어가. 근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다니까, 이게. 네 모습 봐봐. 지금 앞으로 쏠려 있잖아. 아니, 일어나서 한 번씩 해봐요. 진짜. 이렇게 해서 똑바로 서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쫙 빼고 있어봐. 그러면은 자세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완전히 돌려봐봐, 이렇게. 그렇지. 천천히. 여기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여기 거울로 한번 봐봐요. 옆으로 이렇게 둔다니까. 힘을 빼고 있으면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돼. 자, 이제 돌려봐봐. 이게 어깨가 펴진다, 이 말이야. 펴지면서 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니까. 태음인들이 그냥 찾아야 돼. 가만히 있어. 그래도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게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아까 호흡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호흡가 많아지는 거야. 흡보다는. 그러니까 흡만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를 많이 풀어줘요. 이제 알겠죠? 네. 이게 엄청난 큰 역할을 해. 그럼 여기가 심폐 기능도 좋아지게 하지만은 아까 이쪽에 계속 말려 있어. 이걸 많이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뜸뜩 걸리는 게 이게 임파 빼주는 거야.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전범살이라든가 유방암, 멍울이 깨주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툭툭툭 걸리죠. 마지막에 튀죠. 여기에 이제 거기에 이게 부종을 없애는 거예요. 멍울이 깨는 거예요. 전 깊게 넣어가지고 풀러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 나와봐. 성원이 나와봐. 아이씨 이제 나와요. 초상권 심각하대. 자, 어깨가 이제 뒷모습만. 자, 어깨가 여기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근육이 있어요.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요 안쪽, 요 견갑골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그럼 여기 큰 근육이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극상근이라는 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팔을 들을 때 이 극상근이 단축되면서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요 견갑골 속으로 들어가는 근육 여기에 붙어 있어. 이 근육이 견갑하근인데 이게 짧아졌네. 그럼 어떻게 있어요?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짧아졌으니까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난 만큼 어떻게 돼? 밑에서 당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들려고 하는 극상은 요거 하나거든. 이게 들려고 하는데 밑에서 자꾸 있네. 그럼 이게 과부하 걸려. 그러니까 여기에 인대가 끊어지고 인대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가 아파요, 팔이 안 들려요 하는데 우리는 뭐만 생각을 해요? 아픈데 여기만 생각하는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요 밑에서 잡고 있는 놈이 문제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까 그 어깨 견갑하고 장침을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지 않고는 이게 안 나. 무슨 알겠죠? 이 태음인들이 견갑골 앞뒤로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지. 왜? 아까 팔을 이렇게 내회전 해버리니까 견갑골의 위치가 달라져 버렸잖아. 그럼 근육들이 어떻게 돼요? 다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 견갑골이 교정이 돼야 되는 거지. 교정이 돼야 되는 거야. 제 위치로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준다? 팔을 돌려줘야 돼. 그러고 나서 어깨 밑에 흉근 어깨 쪽으로 풀어주는 것 자체가 태음의 금융법이다. 자, 1번은 어디서? 목에서. 2번 어디서? 저평골에서. 3번 어디서? 흉근과 견갑하고 쪽. 이걸 해주는 게 태음인들의 금융법. 알았어.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경부 경부의 흉쇄애들근과 사각근 이 마사지가 엄청 중요하고, 두 번째 저평골 마사지가 중요하고, 세 번째 가슴 흉근하고 아까 견갑하근이에요. 그게 극하근 이 마사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뭐가 문제예요? 회내에서 문제가 돼요. 다 뭘로 바꿔야 돼요? 회외로. 회내라는 것은 이렇게 회전돼 있다면 안쪽으로 회전돼 있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야. 태음인들 이렇게 돌려놓는 거. 회외. 바깥쪽으로 돌려놓잖아요. 이걸 회외라 그래. 회내에서 어깨도 문제, 흉근의 문제, 견갑골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 알겠죠? 목의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태음인들. 이것만 바꿔놔도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야. 50 몇 년 동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몸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겼죠. 응? 우리 시장님도 60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잖아. 그럼 몸에 무리가 돼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목이 문제가 오니까 목 풀어줘야 되고, 입안 풀고 여기를 다 풀어줘야지. 그래 놓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꿔야지. 네. 질문 있어요? 태음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질문 한 두세 가지만 받고. 자, 나가 태음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내용에서도 이제 물론 나오지만은 뭐냐 반추현상이라고 얘기하나요? 계속 대세김질하고 이제 뭐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조금 한 무의식에서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상태, 무의식에서 떠오른 상태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계속 그렇게 그 상태 연결해서 가고 있죠. 그걸 정신 이런 그걸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태음인들은 자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많이 뭔가 당해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A라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계속 피드백을 받아 힘들었어. 그럼 A가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이게 안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욕심이 많으면은 그만큼 커져. 계속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지죠. 계속 생각하는 만큼 스트레스로 가고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것은 뭐다? 그냥 감사합니다. 축원해줘요. 그게 엄청 힘든 거죠. 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잊어먹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축원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업 잘 되든 뭐하든 이거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난 축원과 감사만 했어. 그 사람 잘 되든 안 되든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받았던 모든 것을 그냥 벗어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이제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쉽게 헤어졌어. 이 여자를 지금도 갖고 싶고 지금도 미련이 남아있고 집착이 남아있어. 절대 잊어버린다고 해도 잊어버리도 안 잊어버리죠.
절대 아니죠. 계속 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떠오르고 더 갖고 싶고 막 그래. 그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시기. 내가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막 참여합니다. 부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없으시죠. 저도 미련이 남아있고 집착이 남아있는 여자가 없겠어요? 밤에 황태자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내 못 해준 거에 대한 참여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저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미련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고 오히려 잘 살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요새 지나다니다가도 또 뭐 같은 일 뭐 하다가도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보면 또 이쁜 여자 있으면 또 계속 또 가지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을 내면 낼수록 집착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갈증이라는 걸 느끼게 돼 있어. 갈증.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냥 건강하시기를 이렇게 감사 축원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는 절대 그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네가 지금까지 못 해준 걸 참여하고,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참여하고, 이름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비우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축원이 참회의 일종입니다. 가장 강력한 참회죠. 어떻게 보면. 그럼 도움이 이제 됐습니까? 지금까지 다 질문에. 예. 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태음인들은 뭘 기본으로 사요?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걸 사니까 욕망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거에 상당히 더 강해. 그 다음에 목숨에 대한 집착이 강해. 그러면 그만큼 뭐가 더 생겨요? 이게 더 생기는 거야. 겁심도 더 생기고 공포도 더 생기고 이런 게. 왜 더 강하게 와요? 그러니까 태음이 체질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해? 더 상대방을 위해서 감사와 축원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죠. 무슨 말겠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상대방, 사회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태음인의 수양이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음인. 사업도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정치적인 것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음인들이 그게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살고 상대를 위해 살고 그러면 집착과 공포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게 태음인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이고 삶을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축원도 참회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새김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정말 잘 지적하셨어요. 이 되새김질이 엄청나게 태음인들이 힘들어. 많이 해봤잖아. 사업을 크게 하면 할수록 그게 여자에 대해서도 계속 해봤잖아. 다르고요. 두 번 직접 아니 세 번 잡아. 네가 안 좋아하니까. 아까 나를 좋아하는 여자를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무조건 만난다니까. 한 번 더 만나. 근데 내가 한 3번 집적했다. 태음인들은 집적 걸렸는데 도저히 안 넘어올 것 같다? 그러면 그래. 근데 소음인들은 안 그래. 한 번 찍었잖아? 쟤 넘어올 때까지 찍어. 한 10번 찍을 거야. 아우 독한 년 하고 도사서지. 그러지 않고. 근데 태음인들은 이제 나를 좋아하냐 안 하냐 그게 중심이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참여 명상을 좀 할게요.